네, 이번 아는 척은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심리학과다 보니까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누구랑 같이 보고 나면 꼭 물어봐요. 쟤 왜 저러는 거냐라든지 저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도 똑같이 영화 120분 보고 나오면은 머리가 멍한데 모르겠는데 이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제가 수다를 좀 떨긴 하지만 사실 그러게 말이야 정도밖에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면 없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려면 뭘 알면 좋은가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아는 척은 불륜 아는 척입니다. 좀 자극적이다. 단어가 좀 세죠? 단어가 좀 이제 세네요. 또 가장 핫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뷰의 세계. 네. 뷰의 세계. 뷰의 세계. 그걸 뷰의 세계라고 해요? 이 트렌드에 떨어진 사람. 몰라요? 정말. 제가 문진이라고 집구석에 밖에서 공부만 하니까요. 진짜 별로다. 네, 불륜 아는 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해두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바람 피워본 적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다 바람 피워본 적 없으시죠? 네. 네. 네, 양심의 아주 자유에 큰일 맡기겠습니다. 네, 다 믿어주시고 본격적으로. 양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양심의 자유에 맡겨요. 밝히는 건 자유니까요. 네. 여러분들 각자 궁금한 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태수랑 수연에서 수연 계속 이제 태수의 사랑을 원하는데 그 사랑이 태수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수연이 바람 폈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상황일 때 좀 바람을 피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다른 저는 분들, 네. 그러니까 혼자가 되기 싫은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 알 거거든요. 그 관계의 끝은 이제 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부부 사이든 그게 연인 사이든 아니면 그 친구 사이든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가 곧 있으면 텄고 이제 곧 있으면 끝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을 텐데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혼자가 되기 싫으니까 그래도 내 옆에 누가 있는 게 좋으니까 그걸 방지하고 두 사람 한꺼번에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그게 이제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 외로움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약간 연인 사이의 바람은 그거는 좀 다양할 것 같고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의무와 책임은 싫은데 감정은 좋은 거 그런 걸 쫓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부부 사이에서는 되게 많은 게 필요하거든요. 뭐 가족과 가족 간의 뭐 일들도 네네. 있을 거고 가족을 이룬다는 거에서 생기는 많은 책무들이나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이 너무 자기한테 버겁고 싫은 거야. 근데 바람을 피워서 이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좋은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사람과 좋은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불륜 커플이 또 깨지는 걸 보면 웃기게도 결혼한 후에 깨진대잖아요. 좋을 때는 몰랐다가 이 사람과의 다시 결혼 생활을 해서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또 생기겠죠.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단 한 번도 해결해보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서로 보다가 뭐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요? 책임 회피다. 그쵸? 이런 말이죠. 유채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좀 쾌락? 뭐라 해야 되지? 그 몰래 한다는 스릴? 그거를 좀 즐기는 건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바람 안 피는 사람은 끝까지 안 피고 한번 피우기 시작하는 인간들은 바람 피다가 상대를 갈아타도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그놈이고 약간 그러거든요. 피는 놈은 끝까지 피고 그렇죠. 안 피는 놈은 안 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뭐라 해야 돼? 몰래 유지하는 관계에서 오는 스릴? 뭔가 내가 이 여자랑 지금 뭐 결혼을 했지만 다른 여자랑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고 막 이런 걸 좀 즐기는 뭐 성별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거기서 스릴이 있을 수 참-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죠. 다만 이제 대상이 집안에서 자기 와이프로 바뀐 거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데 그럼. 너무 바뀌었는데. 근데 뭐 스릴이라는 점은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심리학적으로 그 중에서도 진화 심리학적으로 불륜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욕망의 진화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부스라는 사람이 이제 진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연구를 중간에 삽입을 해놨는데 외도와 나이의 연관성이라는 연구예요. 이때 이제 남녀의 외도가 그 다르게 양상을 띠면서 나타난다라는 연구인데 남자의 외도는 나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연구고 여성의 외도는 생식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조금 파격적이죠. 미국 연구도 사실 미국 연구라서 한국이랑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외도율이 1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꾸준히 증가해요. 꾸준히 증가해요. 그리고 말년에 이르러서야 약간 감소하고 여성의 한국에서도 경우는 많이 본 아닌가? 여성의 경우는 젊을 때는 거의 없다가 이제 임신 가능성이 적은 때가 되면은 이제 조금 이게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평균 외도율로 봤을 때는 남성이 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재미없죠. 인간만 그렇느냐? 당연히 아니죠. 조금 충격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게 금슬 좋은 동물이다 하면은 뭐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펭귄? 펭귄. 펭귄. 늑대? 늑대도 있고요. 저는 사실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원앙이거든요. 그 한국 맞아. 결혼식 이렇게 전통 맞아요. 혼례 하면은 원앙 조각들 갖다 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동물의 행동학자 바라시라는 사람이 이제 1996년에 새들의 행태 연구를 통해서 암수 금실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위, 백조, 원앙,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앙, 휘파람새 등의 이제 일부 일처제로 유명한 새들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조류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새끼 6마리 중에 5마리가 혼외 자식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4,000여 종이 되는 포유동물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일부 일처제의 짝을 갖는 종은 3%밖에 안 된다. 100여 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텐데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이 실험에서는 이제 암컷 생쥐를 데려다 놓고 두 종류의 그 수컷 쥐 냄새를 맡게 했는데 한쪽은 이제 소위 커플 쥐, 한쪽은 이제 솔로 쥐 이렇게 냄새를 그 암컷 쥐에게 맡게 해줬어요. 맡게 해줬는데 독특하게도 커플 수컷의 냄새를 더 좋아하더라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논문 뒷부분에는 검증된 상대다. 다른 암컷에게 검증된 상대라서 이제 더 그 냄새를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적고 있는데 여러분도 진짜 그래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앞에 나왔지만 데이비드 버스의 욕망의 진화를 읽어보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읽기가 좀 귀찮은데 남성과 여성에 좀 큰 차이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당연히 잠깐만 한 가지 유의사항 전제하고 갈게요. 이 책의 처음에도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네. 그 책을 쓰신 분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아직 학문적 지위를 인정받기 힘들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있는 현상들을 바탕으로 이론을 창조하다시피 이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이게 크로스 체킹, 팩트 체킹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어떤 문제들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유의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데이비드 버스가 주장을 했던 부분은 남성은 어떤 임신이나 또는 출산에 따르는 페널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기본적으로 뭐 10달 동안 임신을 하지도 않고 출산을 할 때 고통을 입지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히나 자기가 어떤 임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젊었을 때보다 그 나중에 임신을 할 가능성이 더 낮은
나이가 들었을 때 오히려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정자의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 좀 수정할게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외도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여성들은 생식 능력, 자기가 잘못 임신을 했을 때는 자기한테 따르는 굉장히 큰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없어지고 나서야지만 불륜을 할 수 있다, 또는 외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불륜은 나쁜 거지만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이 실험이 그냥 수컷이냐? 왜 수컷이냐가 아니라 커플이냐? 커플이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이 사람에게도 그냥 좀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게 아닐까. 사람마다 뭔가 매력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뭔가 뭐 예를 들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약간 그런 특정 부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뭐 인기가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부분들이 더 다가오는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커플의 냄새를 더 약간 좋아하고 뭐 이런 거가 잘 와닿진 않네요. 근데 옛날에 막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 여자들한테 자기 커플인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의 겨드랑이를 닦아가지고 그 냄새를 맡게 했대요. 근데 참 웃긴 게 자기 커플인 남성의 겨드랑이 냄새에서는 약간 바닐라 향? 이런 게 네. 났다고 네. 묘사를 하는 실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꼭- 남자친구요? 본인 네, 남자친구. 네네. 남자친구의 겨드랑이 냄새에서 바닐라 향이 난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콩깍지도 아닌 게 블라인드로 해놓고 했으니까 몰랐을 모르죠.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게 근데 또- 정신의 콩깍지가 아, 코에 필터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게- 받아들인 거죠. 네. 겨드랑이에서 바닐라 냄새. 현타가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실험이고요. 네, 실험이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제시한 거는 이제 생지였기 때문에 네. 좀 생지 다르죠. 이야기로 다시 바닐라가 너무 충격적이네. 좀 충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넘어가서 퀴즈를 좀 내볼까 하는데 한국의 불륜 상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퀴즈를 좀 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돈이 많을 때 바람을 필까요? 아니면 돈이 없을 때 바람을 많이 필까요? 유채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딱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돈이 많을 때일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면 돈이 없을 때 많이 바람을 피는 거 아닐까. 실제 의도를 파악하시려고 하세요. 전지는 어때요? 약간 왜 그 행복한 것도 어느 정도 일정의 그 임계치가 있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렇게 행복이 크게 안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좀 있지 않을까. 놀랍게도 이게 뭐랄까요, 행복도랑 거의 비슷한 연구인데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별 외도율이라는 통계를 이제 강동우 성리학연구소라는 데서 2016년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연구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뭐 이게 설문조사에 따른 거라서 이제 완벽하게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특히 이게 좀 민감한 문제니까 제대로 답변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350만 원 미만, 350만 원에서 500만 원, 500만 원 미만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제 외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해요. 소위 이제 돈이 많은 놈들이 바람도 많이 피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직종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자 이렇게 직업을 나눴을 때 어떤 직종이 가장 바람을 많이 필까요? 홍 회장님? 저는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의도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불륜을 하려면 이 말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잘 해보세요. 잘.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두 집 살림을 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걸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안 걸리실 생각인가요? 진짜 미치겠네. 저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어떡해. 아니
알리바이도 생겨야 될 거고. 네.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네, 너무 상세하게 하면은 이렇게 기업 비밀일 수 있으니까요. 이게 기업 비밀이요? 영업 비밀. 네, 네.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미치겠네. 하여튼 그래서 자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을 만한 네.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불륜을 상대적으로 네, 조금 네.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직종인가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남았어요. 또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화이트 칼라가 좀 아, 음. 네, 정답이고요. 오. 아까 이제 동일한 연구인데 거기에서 직종별로 나눠봤을 때 자영업자 화이트 칼라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자영업자가 한 40% 정도, 그리고 화이트 칼라는 39%, 블루 칼라는 좀 낮게 33% 정도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이트 칼라가 평균 외도 상대자 수, 상대자 수로는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한 명 하는 사람이 그냥 계속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1.4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친구들끼리 바람 피우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 그 진짜로. 이서진이랑 네. 김지수랑 네. 그니까. 바람을 피죠. 상상을 못했어. 귀걸이인가요? 내 말이. 귀걸이를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자기야 뭐 화낼 이유는 그쵸 없죠.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결국 그 게임 처음 시작하자고 한 게 김지수였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둘이 쓰는 폰이 하나 더 있지 않았을까. 아니지. 아닌가? 아니지 그 게임을 영화는- 하는 동안은 연락을 안 하니까 연락을 내가 안 바본가?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 부분 잘라주시고요. 결론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게 친구들끼리 바람 피우는 경우에 있어서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감정이입을 하시지 마시고 나라면 그런 이유일 것이다. 나라면 그런 이유일 것이다 정도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 왜 그럴까? 공감 뭘까? 요정답게. 네, 공감해 주세요. 아 근데 네. 여기가 그냥 공감이 아니라 약간 열정 공감이어서 이걸 열정 공감을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배지님이 그 약간의 불 같은 파이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감보다는 열정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서 분노한 쪽이지. 분노에 공감이 되지 않을까. 정말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냥 아니, 같은 나왔다. 매력을 가진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되잖아. 그럴 거면 왜 친구의 남자친구를 왜 친구의 여친을 친구의 부인을 만나냐고. 봐봐 점점 화나고 네, 있잖아. 네. 그라데이션으로. 네. 어쨌든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매력이 있어서 정도로 아, 네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구. 그러니까 왜 네. 친구야? 유채가 아까 네, 이런 대로 하면은 유채만 그렇죠. 맞는 거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저는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아까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여기 스릴이 넘치잖아요. 네 스릴이 예, 넘치고 모르는 그렇군요. 사람도 네. 아니고 그 약간 그렇군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네, 어쨌든 뭐 약간 그냥 모르는 상대도 아니고 네. 이 서로가 다 끈끈한 사이라고 알고 있고 네. 친구고 뭐 다 아는 관계인데 그 안에서 내가 저 부인이랑 뭐 바람을 피운다, 저 남편이랑 바람을 피운다,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릴 넘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럴 그러면서 수 이제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보다도 스릴이 더 먼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예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 뭐, 거기서 그렇죠. 핸드폰 게임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단순히 스릴 저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바람이면 스릴이 뭔가 이러겠는데. 그쵸 그쵸 그치. 그쵸 그쵸. 친구의 남편이나 친구의 아내랑 바람을 필 때는 저는 오히려 그쵸. 그 관계에서 오는 뭐랄까요, 긴장 정도가 다른 관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잖아요. 들킬 그쵸, 가능성도 또. 높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유채 말에 공감을 좀 해서 네. 관련된 좀 유명한 실험을 찾아왔어요. 아, 네. 오. 그 좋습니다. 흔들다리 효과라고 하면 대부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네, 계실 들어봤어요, 거고. 들어봤어요. 1974년 실험인데 이제 도널드 더튼이라는 사람이랑 아서 에런이라는 사람이 카필라노 다리라는 흔들다리 위에서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리랑 이렇게 작은 다리랑 해서 비교를 한 실험인데 18살에서 35살 사이에 있는 남성에게 두 다리를 건너게 하고 이렇게 건너편에서 이제 중간쯤으로 건너와요. 여성 실험 도우미가. 그러고 이제 설문조사를 막 중간에서 다리 중간에서 하는데 무섭겠죠. 흔들다리 엄청 크거든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사실 그게 끝난 다음부터가 이제 본 실험인데 그 설문이 끝난 다음부터가 그 설문이 끝나고 여성 실험 도우미분이 나중에 이 실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은 전화해 주세요 이러고 연락처를 주고 가요. 연락처를 주고 갔는데 이제 결과는 뻔하다시피 이제 엄청 흔들거리는 카필라노 다리를 건넌 남성들이 50% 이상 연락을 했다. 그리고 별로 안 흔들거리는 다리를 건넌 사람은 12.5%밖에 연락하지 않았다. 소위 이제 다리를 건nom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긴장 정도, 그리고 심장이 엄청 뛰고 하는 그런 공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흥분이 생길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여성 실험 도우미 분을 보고 흥분한 것으로 이제 뇌가 착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런 것이 내가 저분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소위 이제 신체 반응이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이런 스릴에서 오는 그런 공포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쾌감으로 뇌가 착각하게 되면서 소위 아까 그런 친구들 사이의 불륜 이런 것도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스릴이 높은 수준이 이제 불륜도 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런 스릴도 있지만 그 친구 사이의 관계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진웅 배우분이랑 네네네. 그 이서진 배우분이 석호랑 준모, 석호랑 준모가 네. 친구는 친구였는데 이서진 배우분 역할 네, 분이 열등감. 열등감이 있었잖아. 네, 맞아요. 그렇죠. 자기 그런 것도 친구에 있을 대한 열등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륜을 통해서 열등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 친구 사이에서의 불륜이라면. 그런 네.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그쵸.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준모가 확실히 그 나머지 친구들이 굉장히 잘 됐잖아요. 뭐 선생님, 변호사, 의사 이런 식으로 잘 됐는데 준모는 그 셋 중에서도 가장 공부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업도 네. 계속 말아먹고. 맞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계속 열등감이 있었는데 맞아. 그거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좀 정리를 하자면 아까 홍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본능이라고 해도 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지켜야 할 법도 있죠. 불륜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받죠, 홍 회장님? 처벌은 없습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가 돼 있어서 네.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불륜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륜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결정을 할 때 가장 크게 내세웠던 원고 중에 하나가 이래도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불륜을 하시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가정은 파탄이 나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배상 청구를 먹어서 또 웬만하면 그런 거를 산정할 때, 그러니까 찬정할 때 그런 요소 당연히 고려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불륜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과 또 애들이 있으면 그 애들은 또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제 입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몰린 상황에서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몰렸으니까 해야죠. 그런가요?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아는 척 하시라고 좀 가볍게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있지만 당연히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당연하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고요. 나의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까지 망가지는 엄청 파괴적인 행동이니까 제발 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불륜 아는 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약간 공익광고 협의회 같아.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오늘 거짓말과 불륜에 대한 아는 척을 도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코너인 완벽한 타임 얼척으로 넘어가겠습니다.